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캘린더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먼저 준비를 했고요. 소식을 보게 되면 18일 IMF WB 중계회의가 24일까지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계회의에서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 부분에 따른 언급이 있는데 4.4% 정도의 세계 경쟁률 추이를 좀 보았고, 그리고 미국, 한국 각각 4에서 3% 정도 하향 조정을 좀 시켰다. 왜 그러냐?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이 좀 열려져 있다라고도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20일 날 베이지북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5월 FMC 전에 공개되는 경제평가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내용 근거로 인해서 20일 날 베이지북에 따른 또 효과로 전체적인 시장에 따른 또 영향성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27일 통화정책회의가 BOJ 통화정책회의가 잡혀져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정책적 금리가 마이너스 0.1을 동결하며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를 했고, 물가 상승률 추이를 2% 초과하고 안정적으로 목표치를 넘어설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에 패턴이 별로 좋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어지게끔 안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버텨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주 때까지도 우리는 계속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할 포인트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하락할 포인트가 더 열려져 있는 것인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중국의 인민은행 경기 부양을 위해서 MLF 금리를 동결을 했고, 지준율은 25bp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하 조치로 인해서 102조 원의 유동성 공급이 추가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명분은 코로나 확산 봉쇄 조치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엔 돈을 풀어가지고 방어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왜 이렇게 통제를 강도를 높게 하냐, 이렇게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통제를 강하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있는 스포츠 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저우에 있는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베이징 올림픽도 어느 정도 잘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보여주는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통제에 따른 강도는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소식으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대출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기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뭐 당연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이번에 한 단계 더 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계부채 부분은 더 늘어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작년 데이터를 보아도 부동산 쪽에서 만들어진 부채 비중이 꽤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였던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물가 불안 심리 증대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려세가 좀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라는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추진이 되면 농축산물 중소제조업 분야의 민간성 협상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국내의 보완 대책도 좀 많이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또 많은 또 부작용도 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0.5 정도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미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22 비둘기파적인 스탠스 등이 달러화의 상대적인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73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 3월 CPI 및 PPI 발표로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 조정 등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07.8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 봉쇄 정책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EU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상승이 조금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요새 뭐 연금 개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교직원 공제회, 뭐 그 다음에 뭐 사학연금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군인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서 또 생각이 나서 그냥 한 번 더 보여드리고자 이번 자료를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작년 10월 26일자 기준으로도 또 나왔던 자료인데요. 47조 원 굴리는 교직원 공제회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공제회, 교직원 공제회는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과 연동되는 현물 ETF에 우선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가장 큰 ETF라고 하면 아무래도 캐나다밖에 없을 건데 그 ETF에 투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에도 제가 해당 블로그, 제 블로그에서도 그 글을 썼습니다. 해당 연기금, 보험 이런 쪽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금을 그만큼 지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위험성을 좀 더 넓히고 그 다음에 그 위험성이 일부분의 1% 정도는 비트코인 쪽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져감으로써 가성비 있게끔 굴릴 수밖에 없다. 라고도 그걸 길게 아주 길게 써놨던 옛날 자료가 있었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령화 부분에 맞춰가지고 약간의 공격적으로 안 하게 되면 이제 이 운용 자금이 바닥이 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만큼 이유를 맞춰주기가 정말 어려울 만큼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해외 연기금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것도 2018년도 때 회사 지분 0.5%를 매입을 해서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싱가포르도 국부펀드 테마색은 VC 버텍스를 통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내는 무언가 항상 느려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내 연기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연금도 좀 더 약간은 유연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매번 나오는 뉴스 아시잖아요. 보게 되면은 너무 공격적으로 해도 너 이거 잃으면 또 잃었다라고 뭐라 하니까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않고요. 어느 정도는 공격적으로 해야 그 정도 이율이 나오고 고가도 어느 정도는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지만 그나마 수익률을 좀 보존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잘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근거치를 하는 것이지 뭐 아마추어처럼 뭐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뭐 원금을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거나 장기적으로 그랬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으로 미르 모바일이 온다. 위메이드 미르 모바일 신규 이미지에 4억 개 새 단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이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이용자가 좀 적기 때문에 해외 이용자에 따른 홍보 마케팅을 더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코인으로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는 팀원이라고 합니다. 연내 코인을 또 발행을 한다라고 해서 팀원 코인이라고 일단 가칭이 나왔고요. 이걸로 인해서 뭐 투자처인 코인을 얻고 소비자의 상품을 구매를 하며 자산이 증식되는 연결 구도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좀 만지작거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마비 골드만삭스가 하이퍼리즘 코인베이스를 투자받고 미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커질지 좀 봐볼 필요성이 있겠죠. 계속 시리즈 투자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약간의 컨설팅 업체를 껴가지고 이런 뭐 시리즈 투자에 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그 돈은 원금 회수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불관 돈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런 엔젤 투자자 마인드로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K뱅크가 수신의 절반 이상은 업비트에서 나오고 있다. 법인 예수금 비중이 58.75%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K뱅크 상장하고 나서 아니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고 나서 K뱅크가 이제 상장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때까지는 계속 업비트에 대한 도움을 많이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뱅크도 나름 좀 많이 서포트를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약간의 꼰대적인 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새 이제 금리가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본인의 여유 있는 돈으로 좀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함부로 대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신용 대출 부분이 대략 5에서 6% 금리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낫겠죠. 왜냐면 뭘 해도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제 코인으로 수익률이 좀 더 좋게 나와도 등락폭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지금은 대세 상승기가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좀 그렇다라는 것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도 배당주 투자도 많이 하지만 5%가 넘어가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금 내면 15.4% 세금 내면 실질적으로 5%짜리는 거의 4% 중반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만큼 월 상환 금액이 매우 덩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조급하게 보실 필요성은 없다. 시장이 계속 모던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개수 모으는 형태를 천천히 가져가셔도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 분께서 또 이 내용 좀 공감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돈을 잃고 나니 외롭다. 비트에 몰래 한 가장이라고 해서 대부분 가장이신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돈 많이 벌어서 와이프 아들 만난 것도 사주고 싶고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하죠. 예, 부모님 임플란트 해드리고 싶고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손실본 나는 현재 그냥 실패자다. 형들 현물 또는 마진 모든 복구한 형들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왔다라는 것이겠죠. 여유 자금이 아닌 돈으로 하는 투자의 끝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저도 작년 최대 상승기 때는 어떻게 해서든 신용의 시드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또 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신용의 시드는 쓰는 부분은 아주 줄여놨기 때문에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리두기 해제가 조만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 종교, 교통시설, 실내 취식은 25일부터 해제가 된다라고 하고요. 마스크 실내외 착용도 2주 후에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뭐 숨은 의도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부채를 줄여야 하는 그 구간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의 이번에 지원금을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니와, 두 번째로는 확진자 추이가 벌써 1,500만 명이 넘었고 그건 수치화적인 데이터이고 그렇지 않았던 데이터까지 합치면 대부분 과반수는 거의 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있거니와, 시장이 이렇게까지 계속 경삭되게 계속 돌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약간의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좀 있기도 하지만 뭐 그 이야기까지 설명을 뭐 잠깐 드린다고 하면 뭐 이렇게도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기존에 이제 기존 정부가 있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있잖아요. 기존 정부는 어차피 다 해산이 되고
이제 다 참모들도 다 내려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이 없으니 이번 건은 그냥 편하게 풀고 가자. 그리고 그 다음 책임론은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맞지 않는 논리라고 보고 어차피 여기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시점에서 서로 그나마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 이런 결과값이 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막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점유율 부분에 따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거론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업비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 추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께서 2년 6개월 동안 상장 폐지될 코인이 거래가 되었다라는 것이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상장이나 상장 폐지 관련해서 이용자 피해가 계속 나오는 거 좀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나왔죠. 그러니까 매번 세금을 거둘 생각만 가득하지, 뭐 우리한테 진짜로 뭐 투자자 보호에 따른 뭐 대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매번 말로는 립 서비스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뭐 뚜렷한 뭐 제도적인 환경 1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아쉽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외국인 셀 코리아 석 달 새 20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산시장에서 이 정도로 했다라는 건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계속 더 돈이 벌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좀 더 안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코인의 지금의 약세는 당연한 지사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보다 더 나은 자산군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의 매도 부분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포인트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뭐 다른 나라 연금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17년도부터 21년도 3월까지 국내 거래소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34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되게 웃긴 게 17년도 때부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뭐 사기다 어쩌다 해놓고서는 투자를 했다라는 거 되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보게 되면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뭐또 끊도록 하겠고, 이더리움과 이제 경쟁 코인들의 비교라고 해가지고 뭐 이번에 출처는 퍼즈님께서 뭐 만드신 자료를 인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번에 해시드에서도 뭐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가져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치, 폴카다, 테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TPS 수수료, 뭐 DF 수를 이렇게 뭐 간결하게 이렇게 써놨죠. 이 말의 의미는 가는 순서도 이제 해시드도 비슷하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레이어 1에 좀 투자를 하자라는 형태로 좀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더리움이 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테스트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개발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걸 다 모든 걸 다 포용해 가지고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되고 무언가를 속도 업을 했다라고 해도 이용자가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또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또 쪼개 먹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해시드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1에 또 다른 레이어 1에 좀 집중해서 좀 많이 또 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치, 폴카다 부분이 좀 시총도 크고 그나마 좀 유망맞고 대부분 VC들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가 됐던 간에 답은 정해져 있다. 비트와 이던을 일단 챙겨놓고 그 다음 거를 좀 보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해시드 아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시드는 270여 곳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투자 수익금을 빨리빨리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뭐 10년, 뭐 5년,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에 답을 나오게끔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대세 상승기 때 아마 매도를 좀 많이 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뿌려놓은 게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뭐 10배 이상, 뭐 많게는 뭐 100배 이상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보게 되면 창업자 비전과 역량, 팀 조직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프로젝트 기업은 뭐 클레이튼, 테라,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뭐 유카랩스 등 270곳에다가 뭐 하나 어떻게 보면 뭐 한 곳에다가 뭐 10억 원씩만 투자를 해도 거기에 100배면 본전 뽑고도 남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시드가 많아야 부자가 더 빨리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런 거고, 우리는 뭐가 됐든 간에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한 곳만 파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성이 좀 극대화가 잘 나와요. 그 대신 이제 또 안전성을 너무 안 보고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크니까 그 점도 조정을 잘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또 플래시홈론이 또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2년 동안 크립토 시장에서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유입이 됐는데, 신규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공급도 급격한 증가도 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3월부터 스테이블 공급이 감소가 됐고 여태까지 증가해온 양에 비하면 사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현금화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이제 금리 인상의 또 시즌기가 또 도래했잖아. 아, 이거 안 좋은 거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제 시드를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해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NFT 투자에 세금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시장이 커졌으니까 세금을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걷는 거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주요 외식 물가를 왜 갖고 왔냐? 이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월급으로는 충당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체감상 가지고 와봤고,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 크립토 메타버스 ESG의 ETF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델리티는 이쪽에서 사업권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져 있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의 해시레이트 증설 계획이 와 미쳤습니다. 이 정도까지 뽑아내려고 하는데 과연 그만큼 채굴기를 잘 공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 이것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굴회사 주식도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NFT 시장은 이더 표시된 연간 수익률 50%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능가하고 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 코인은 왜 안 올라? 라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시장이 그 단계까지 와야지 그제서야 좀 빛을 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버티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NFT 어떤 사람을 웃자고 이렇게 좀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너한테 팔고 튈 거다. 그러니까 NFT가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값어치가 없는 NFT는 말 그대로 너한테 팔고 튈 거다. 이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재미있고 좀 관심이 좀 많이 가고 그 약간의 좀 예측도 좀 가는 그런 걸 그냥 돈이 없어도 되는 정도만 NFT 부분도 테마적으로만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아직까지도 제가 공부를 했었을 때도 제가 공부에 양이 좀 부족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사업 구상이나 그 다음에 그 코인의 수익성 제고에 따른 그런 전략을 좀 보게 되면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걸 위험하고 적절하게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얼마나 흔들릴 거냐, 내가 그걸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성이 있는데 시장은 좀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조표까지 건들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0.5 이번 주에나 다음 주에서 대략적으로 기사가 나오는 내용과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에 따른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것에 따른 강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고 아마 제가 이 시점에 매수 포인트를 던질 부분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기다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제가 지켜보고 다음 주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한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